있어요. 우리 인수분해 잘 기억이 안 나. 인수분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자주 했던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소인수분해라는 것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소인수분해라는 것에서 인수분해가 무엇인지까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는 우리가 어디서 했던 겁니까? 숫자에서 했던 일이에요. 숫자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12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썼습니까? 12라는 숫자를 2, 6, 12, 2, 3은 6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12는 2가 두 번 곱해져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소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12를 표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소인수분해에서 이 소자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이 소자의 의미는 바로 이 2와 3에 관한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 2와 3. 자, 이 2와 3의 특징이 뭐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즉 소수였습니다. 소수가 뭐라고요? 1이랑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져요. 예를 들어 이 2 봐요. 이 2는 약수가 1, 2예요. 자, 3은 어때요? 약수가 1, 3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2는 6 곱하기 2로도 쓸 수 있어요. 맞아요? 6, 2, 12. 이때 6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 6이라는 숫자에 약수는 뭐가 있어요? 약수는 1, 2, 3, 6이라고요. 즉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숫자들도 약수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소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들만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런데 소수들만으로 표현을 하는데 게다가 그 소수들의 뭐로만 표현을 하는 것? 곱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 곱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수분해라는 거는요. 어떤 숫자를 곱으로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뒤에 덧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더하기 어떤 숫자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되면 요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머지라고 얘기를 해요. 즉 12를 3으로 나눴어. 어때요? 나머지가 0이죠. 또는 12를 2의 제곱, 즉 4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에요. 즉 2의 제곱과 3은 12를 2의 제곱이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즉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뭘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곱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인수분해의 의미는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 소인수분해는 곱으로 나타내는데, 자, 즉 6 곱하기 2 이거는 뭐예요? 이 12를 인수분해한 거예요.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2나 2의 제곱이나 이 3과 같이 곱으로 표현된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수가 그럼 뭐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12 봐요. 12를 2로 나눠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죠? 2의 제곱 4로 나눠요. 나누어 떨어지죠? 3으로 나눠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즉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로 분해하는데 숫자에서는 그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중에서 소수인 걸로 분해하는 걸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12도요. 12도 6 곱하기 2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인수분해라고요. 왜? 11을 6으로 나눠봐요. 나누어 떨어지죠? 11을 2로 나눠봐요. 나누어 떨어지죠? 자, 12는 3 곱하기 4로도 인수분해 돼요. 4. 11을 4로 나눠봐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인수분해라고는 하지만 소인수분해라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제 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수분해는 뭐라? 곱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곱으로만 표현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수분해. 자, 그리고 이 인수는 뭐라고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또는 식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식을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곱셈 공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냐면 곱셈 공식이었어요. 곱셈 정리라고 했나요? 제가 아까 곱셈 공식이었어요. 곱셈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뭐라고 썼냐면 x제곱이고요. x제곱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2x고 이렇게 계산하면 x죠. 그래서 플러스 3x 그다음에 숫자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써냈어요. 이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곱한 것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전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두 개의 식은 어때요? 같은 식이라고요. 같은 식.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누구랑 같아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랑 같아요. 두 개의 식의 뭘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뭘로만? 곱으로만 표현하는 것. 요렇게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은 그러면 x 플러스 1로 뭐해요? 나누어 떨어지죠. 뒤에 더하기 없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때 이 x 플러스 1과 그리고 x 플러스 2, 이 두 개의 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스스로 노트에다가 요거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을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가본다고요. 어떻게 갈 거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식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인수분해.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뭐예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곱했을 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원래 했던 거죠.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를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정승지 선생님이랑 수학의 왕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름이 아예 붙어 있습니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공식을 딱 줘놓고서는 외우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서 인수분해가 뭐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곱셈으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해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개념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부터는요. 아셨죠? 자, 인수분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 부분 찾기예요.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인수분해를 선생님 이거 공식이 뭐였죠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찾아내는 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의 첫 번째 1번 공식이 뭐냐면 MA 플러스 MB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요?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지금 M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M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M으로 묶어내고 남은 거 씁시다. 어떻게? A 남았고요. 더하기 B.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돼요? 원래 우리가 분배 법칙 썼죠. 그래서 MA 플러스 MB였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그냥 바로 배운 거 쓰는 게 편해요. 역연산입니다. 인수분해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뭐다? M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럼 이 공통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그대로 괄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바로 인수분해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몇 가지 공식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2번 공식 역시 매우 중요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걸 우리가 보통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내용의 역연산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였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해 보세요. a제곱이죠?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수의 제곱 플러스 a, b에다가 2배 한 거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a 플러스 b의 제곱을 보면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a 빼기 b의 제곱도 우리가 곱셈 공식 배웠는데 맞아요. 그럼 곱셈 공식 뭐였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간다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뭐예요? 덧셈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뺄셈이에요. 덧셈일 때는 여기가 뭐예요? 덧셈이고요. 여기가 뺄셈일 때는 여기가 뺄셈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많이 연습한 학생은 보일 거예요. 왜? 많이 봤으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더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세 번째 공식도 역시나 여러분이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바로 A 플러스 B, A 빼기 B. 이거 뭐였어요? 합차 공식이라고 했죠. 이거 전개하면 뭐였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죠? 거꾸로 갑니다. 어떤 수의 제곱 빼기 어떤 수의 제곱이에요. 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제곱 빼기 어떤 식의 제곱은 두 식을 합한 것 또는 두 수를 합한 것, 두 식을 뺀 것 또는 두 식을 뺀 것의 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요거예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어드렸던 것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거 전개하면 뭐였어요? 중요한 건 x제곱이랑 숫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x제곱이고요. 끝에는 뭐가 들어가요? ab가 들어가죠? 가운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x 플러스 bx였어요. ax 플러스 bx였기 때문에 x로 묶어내면 플러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예요.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잘 보세요.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는 그래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x의 개수는 a 플러스 b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뭐냐면 a 곱하기 b예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을 알면 또는 두 식의 곱과 두 식의 합을 알면 그 각각의 식 또는 각각의 숫자를 알면 그냥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조금 이따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공식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꼭 막 다 외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다시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예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숫자로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전개해 볼게요. ac x제곱이죠. ac x제곱이고요. 그 다음 상수항은 bd예요. bd인데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adx 플러스 bcx죠. bcx. 그래서 뭘로 묶어낼 수 있다? x로 묶어낼 수 있다. 그러면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 수의 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d의 곱,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b의 곱의 합으로 x의 개수가 결정돼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해서 잘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될까?
어떤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될까? 그랬을 때 AD 플러스 BC는 어떻게 나타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좀 더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1번부터 5번까지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1번이에요. 뭘로 묶어낸다? 공통으로 우선 묶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하나씩 거꾸로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서